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10월 초에 미국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북미 회담이 워낙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에 가가지고 그쪽 바람을 좀 맞고 왔습니다. 제가 맡아본 워싱턴의 바람은 훈풍이었을까요? 냉풍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갔을 때 미국에서는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제가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디를 갔냐 하면요.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그리고 NSC, 그리고 국무부, 의회, 펜타곤 이런 대표적인 곳들에 들어갔고 유엔에 상주하고 있는 22개국 대표단을 만나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단 제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프 더 레코드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나눈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갔다 온 인증샷 몇 개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 세계가 다 아는 미 국무부 미녀 대변인인 모건 오테이거스입니다. 함께 미 국무부 청사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미 국무부 청사 들어가는데 정말 검문이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미로처럼 설계됐는데 이것은 모르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길을 잃고 헤매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시절에 그 콜린 파월 장관이 그 청사 안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길을 잃으니까 이런 일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없겠냐 해가지고 국무부 청사 안에 들어가니까 벽에다 이렇게 어떤 복도에는 파란 줄, 어떤 복도에는 빨간 줄 이렇게 색깔로 구분했는데 역시 저같이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틀이나 들어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둥근 원형돔의 미 의회 건물을 미국 백악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백악관은 3층짜리 하얀 벽돌집입니다. 백악관 NSC에서는 한반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펜타곤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할 때 사용하는 프레스룸까지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미 국방부는 기자실 출입기자가 고작 40명인데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검증된 언론만 들어와서 중구난방 보도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물론 이런 건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겠죠. 저녁에는 이렇게 바로 백악관이 바로 코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워싱턴에서 야경이 가장 좋은 루프탑에서 와인도 마셨는데 백악관을 저격할 수 있는 거리 위치에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미국 경찰이 3명이나 올라와 가지고 무슨 사람들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자랑은 이만하고 이제부터 제가 워싱턴에 가서 맡은 냄새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스톡홀름 협상팀도 만났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저희와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협상에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을 만나면서 이번 북미 협상이 순탄하진 않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고 또 자기들 내키는 대로 협상을 밀고 나간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스톡홀름에 몇십 명이 갔는데 북한은 고작 몇 명이 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만에 회담을 뒤엎고 갔다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팀은 북한에 필요한 협상팀이 간 것이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협상팀들이 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협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상대가 부르는 가격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북한이 유일한 재산인 핵무기를 들고 나왔으면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핵무기를 얼마에 팔 거냐? 이거부터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초보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내가 이거 줄 수 있으니까 너는 핵을 내놓으라. 이런 접근 방법으로 다가갑니다. 물론 북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이 잘 되려면 미국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북한에 엄청난 수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혜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북한은 70년 동안 정전협정 체제에서 살아왔습니다. 평화협정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바뀐다고 해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하나하나씩 미국한테 약속받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너 그거 얼마 팔 거냐?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르면서 결국 거래를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내가 고맙다고 받아. 이런 자세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협상의 미래가 밝을까요?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쪽에서 부르는 가격조차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1년 남았는데 어쩌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1년 남은 대선 때까지는 나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라는 것만 지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기서 더 들어가고 싶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회담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북한과 주고받는 딜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워싱턴의 주류 언론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겁니다. 이번에 또 북한하고 속았다, 북한한테 잘못 줬다, 이렇게 공격받기 싫으니까 딱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딜을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더는 손을 놓지 말고 빨리 미국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자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워싱턴과 뉴욕의 냄새를 맡고 온 저희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